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는 이번 사연은요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아침 9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더 좋은 사연으로 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간판 제작소를 운영한 지 벌써 10년째라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오늘도 새벽 납품이 있어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니 아침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초 구간 정체.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한숨이 나왔어요. 이 시간에도 막히는 서울이란 곳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트럭 조수석에 놓인 현수막들을 힐끗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작업한 결과물들이거든요. 신메뉴 출시, 할인 행사, 신규 개점. 각각의 현수막마다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납품지에 도착하니 식당 사장님이 이미 나와 계시더라고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인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민지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원하시던 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수막을 펼쳐 보이자 사장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맛집은 여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거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저는 늘 고객들에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막 문구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가게를 직접 비방하거나 허위 광고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실만 적습니다. 허위는 절대 안 해요. 이런 대화가 제게는 일상이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니까 항상 신중했죠. 오후에 미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거든요. 미영은 동네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어둡더라고요. 민지야, 요즘 좀 이상해. 뭐가? 미영이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 말이야. 요즘 회식이 너무 자주 있어. 그리고 미영이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나. 달콤한 냄새 있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향수 안 써.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하기엔 너무 큰 문제였죠. 혹시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이라도 있는 거 아냐? 그것도 물어봤는데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어. 내 머리보다 훨씬 긴 거. 이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 친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설마 그런 일이. 준호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수진이 생각났어요. 미영과 저, 그리고 수진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수진은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라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수진이 이상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민지야, 혹시 준호 오빠 회사가 강남 어디쯤이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봤을까 싶었어요. 아파트에 들어서니 경비실에 장영딸 경비원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지만 정정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형사였다고 들었거든요. 민지 씨, 오늘도 바쁘셨네요. 네, 장 아저씨. 새벽부터 납품 다녀왔어요. 요즘 사업 잘 되시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현수막들 보니까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뿌듯한 마음에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아저씨, 요즘 아파트 CCTV 화질 어떤가요? 아, 그거요? 작년에 전부 교체해서 화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엘리베이터 안 카메라로도 얼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올라와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지훈이 숙제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정됐어요.
싱글맘으로 살아온 지 벌써 5년째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엄마, 오늘 현수막 몇 개 달았어? 7개. 새벽에 달고 온 것까지 하면 10개 정도 되겠네. 엄마는 정말 문장의 달인이야. 지훈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문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자꾸 미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낯선 향수 냄새, 긴 머리카락, 그리고 수진의 이상한 질문까지.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게 먼저였어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감정보다는 증거, 추측보다는 사실을 중시했죠. 20대에 사기를 당한 경험 때문일 거예요. 그때 배운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 믿지 말자는 것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봐야겠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남 쪽 카페에서 메뉴판 제작을 의뢰했거든요. 직접 가서 사이즈를 재고 디자인 상담을 해야 했어요. 트럭에 작업 도구들을 실으면서도 계속 미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향수 냄새, 긴 머리카락.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강남역 근처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카페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의뢰받은 카페는 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사장님은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았어요. 기존 메뉴판이 너무 낡아서요. 새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세요. 네, 어떤 느낌으로 원하세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요. 너무 차갑지 않게. 저는 카페 곳곳을 살펴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조명, 인테리어 색감, 고객층까지 모든 걸 고려해야 좋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 카페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자세히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였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지인 사이라면 이렇게 친밀하게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저는 몰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연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미영의 직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수진이 준호의 손등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몰래 카메라로 찍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증거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열어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강남역 근처 루체 카페. 수진, 준호 목격. 손 맞잡고 앉아있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적어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두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수진은 준호의 팔에 기대는 모습이었거든요.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니, 정말 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친구라면 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큰 배신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장영딸 경비원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민지 씨,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네, 강남 쪽 일이 있어서요. 요즘 카메라 화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제도 주민분이 분실물 찾는다고 하시길래 CCTV 확인해 드렸는데 얼굴까지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는데도 제게는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엘리베이터 안 카메라가 화질이 제일 좋아요.
몇 시에 누가 몇 층에서 탔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장경비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손을 맞잡고 있던 모습, 허리에 손을 올리던 모습.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라고 물을 정도였거든요. 아니야,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현수막 만드는 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수막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사람 관계죠. 밤이 되어서야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민지야. 왜 목소리가 그래?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 안 되는 거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그래, 알겠어. 내일 점심때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말해야 하는 걸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섣불리 말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친구가 속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작업 일지를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걸 기록해둔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록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닐 거라는 거였죠.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증거들도 있을 거예요.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내일 미영을 만나기 전에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작업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모든 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영을 만나기 전에 한 곳을 먼저 들렀습니다. 구청 광고물 관리과에 있는 오 과장을 만나러 갔거든요. 오 과장은 제가 간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민지 씨, 무슨 일로 왔어요? 과장님, 혹시 현수막이나 벽보 부착할 때 합법적인 경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오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불법 광고물 단속이 요즘 엄청 빡세거든요. 아, 그냥 혹시나 해서요. 고객들이 가끔 이상한 걸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합법적으로 하려면 아파트 게시판이나 상가 내부 게시 공간을 이용해야죠.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허가받은 공간이나. 허가받은 공간이요? 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공지사항 게시할 때 쓰는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는 신청하면 붙일 수 있어요. 오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그런데 민지 씨, 명예훼손 같은 건 조심해야 해요. 아무리 합법 공간이라도 내용이 문제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어떤 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인을 지목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법은 복잡해요.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 직접적인 지명이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오 과장의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어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 거죠? 표정이 좀 어둡던데. 네, 괜찮아요. 구청을 나와서 미영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다짐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미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민지야,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미영아, 일단 내가 본 걸 먼저 얘기할게. 뭘 봤는데? 어제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수진이를 봤어.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준호 오빠랑 같이 있었어. 카페에서 손잡고 앉아 있더라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설마. 미영아,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 미영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시간이랑 장소도 정확히 기록해놨고.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미영이 그걸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사실 나도 의심하고 있었어. 요즘 너무 이상하거든. 어떻게 이상한데? 미영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식이라고 나간 날들을 적어뒀어. 이번 달에만 벌써 8번이야. 그것도 다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저는 수첩을 받아서 봤어요. 정말 자주 나가네. 회사에 전화해봤어? 응, 2번 정도. 그런데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고. 회식 중이라면서. 정말 회식인지 확인해봤어?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회사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저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미영아, 카드 내역은 확인해봤어? 그건 아직. 같이 확인해보자. 그리고 통화 내역도. 우리는 카페에서 미영의 스마트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카드라 미영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 봐, 3월 10일 저녁 8시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제됐네. 이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야. 호텔 레스토랑? 응, 그것도 강남 쪽 호텔. 회사 회식을 호텔에서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긴 해요. 다른 날도 확인해보자. 계속 확인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회식이라고 한 날들에는 대부분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됐더라고요. 미영아, 이거 회식 맞나?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갔다면 금액이 이렇게 적을 리 없는데. 미영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이상해. 8시에 시작해서 10시면 끝나잖아. 회식치고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는 1시간 넘게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회식이 아니라 데이트였던 거죠.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니까. 더 확실한 증거. 응, 지금 것만으로는 변명할 여지가 있어. 더 결정적인 걸 찾아야 해. 그때 미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준호가 요즘 야근이 많다면서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줘. 네, 어머니. 챙기고 있어요. 남자들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네. 시어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확실해진 다음에 해. 응, 알겠어.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미영아, 이번 주말에 또 나간다고 하면 미행해보자. 미행? 응, 정말 어디 가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현수막 쪽 준비를 해볼게. 현수막? 저는 오늘 오 과장에게서 들은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일단 합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두는 거야.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민지야. 괜찮아. 친구를 위해서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자. 그게 미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이 되자 예상한 대로 준호가 또 회식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미영의 문자가 오후 8시에 왔어요. 민지야, 또 나갔어. 이번엔 신입사원 환영회래.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알겠어.
계획대로 하자.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쳐뒀거든요. 미영이 준호를 미행하고 저는 집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밤 11시쯤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확인했어. 어디 갔는데? 호텔이야. 수진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 봤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더라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진 거죠. 미영아, 집에 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미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민지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미영을 위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때였거든요. 미영아, 나한테 맡겨.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미영이 잠들고 나서 저는 작업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구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시도는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랑 호텔에서 뭐 했니? 이건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 과장이 말한 대로 특정인을 지목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들아, 각성하라. 이것도 너무 일반적이라 효과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친구야, 고맙다. 우리 집 쓰레기 치워줘서. 이건 어떨까요?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사실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더 강렬하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는 문구가 필요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완벽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쓰레기 남편 데려가줘서. 이거였어요. 직접적인 지명은 없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문구. 게다가 감사 인사의 형태라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도 낮았어요. 저는 이 문구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소중한 친구에게. 필요 없는 남편 가져가줘서 고마워. 친구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골칫거리 해결해줘서 고마워. 각각 다른 뉘앙스가 있었지만 첫 번째 버전이 가장 강렬하면서도 간결했습니다. 다음은 설치 장소를 고려해야 했어요. 오 과장이 말한 합법적인 경로들을 활용해야 했거든요. 저는 동네 지도를 펼쳐놓고 표시해봤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마트 앞 게시공간, 지하철 입구 허가구역. 이런 곳들에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수진이 사는 아파트 근처와 준호 회사 주변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효과가 클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완전한 계획이 섰어요. 문구, 장소, 시간, 설치 방법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아침이 되자 미영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밤새 뭐 했어?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영이 문구를 읽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직접 지명하지도 않았고 허위 사실도 아니잖아. 그냥 감사 인사야. 미영이 다시 문구를 읽어봤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쓰레기 남편 데려가줘서. 이 문구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될 거야. 언제 할 건데? 내일 새벽.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설치하고 오전에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야. 저는 미영에게 전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설치 위치, 시간, 동선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짜놨거든요. 민지야, 이런 걸 어떻게 혼자서. 친구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의 전문가잖아. 오후에 오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해주신 합법 게시 공간에 공고를 붙이려고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 공고인데요? 개인적인 감사 인사요.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오 과장이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신청서를 줬습니다. 내용이 문제없으면 승인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부착 가능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수막도 제작했고
합법적인 허가도 받았고 설치 계획도 완벽했어요. 밤이 되자 미영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괜찮을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미영아, 넌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그만 참아도 돼. 하지만 아무도 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해야 해. 나는 그냥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고 했잖아. 우린 사실만 말하는 거야. 그것도 감사 인사의 형태로.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지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새벽 작전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20년 참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니까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문구, 장소, 시간, 법적 검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늦을 수 없었거든요. 미영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겠지? 걱정 마. 모든 준비 다 했으니까. 트럭에 현수막들을 실으면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총 12개의 현수막, 각각 다른 크기로 제작했어요. 큰 것은 아파트 게시판용, 작은 것은 상가 앞 게시공간용이었죠. 친구야, 고맙다. 쓰레기 남편 데려가줘서. 이 문구가 선명한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지는 수진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이라 조용했어요.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경비원이었어요. 다행히 장영딸 경비원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었죠. 아,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공고 부착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한 허가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 인사 공고네요. 그런데 새벽에 사람들 출근할 때 보셨으면 해서요. 경비원이 허가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이니까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 내용, 뭔가 의미심장한데?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 있어서요. 두 번째는 준호 회사 근처 지하철 입구였습니다.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곳이죠. 미영이 제게 물었어요. 민지야, 사람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엔 그냥 지나칠 거야. 하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다를 거야. 세 번째 장소는 동네 마트 앞이었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보는 곳이거든요. 현수막을 달고 있는데 마트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허가받고 공고 부착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현수막을 읽더니 피식 웃었어요. 이거 재밌네. 친구가 남편을 데려간 거야? 네, 뭐 그런 셈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고마워한다니 대단해. 사장님의 반응을 보니 문구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미영이 사는 아파트 게시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죠. 민지야, 여기까지 달아야 해. 당연하지. 여기 사람들이 알아야 진실이 퍼지는 거야. 다섯 번째는 수진의 부동산 사무소 근처였습니다. 상가 게시판에 허가받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나타난 거였죠. 어머, 이게 뭐야? 원장님이 현수막을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혹시... 저는 재빨리 말을 막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감사 인사예요. 아니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진 찍어도 돼. 허가받은 공고니까 찍으셔도 돼요. 원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바로 어디엔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마 동네 단톡방이겠죠. 이거 완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쓰레기 남편을 데려간 친구라니.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6번째 장소는 동사무소 앞 공지사항 게시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곳이라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일 거예요. 모든 설치를 마쳤을 때는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출근을 시작할 시간이죠. 미영아,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자. 정말 효과가 있을까? 있을 거야. 오늘 오전이면 동네 전체가 알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몇몇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전 8시쯤 미영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혹시 너 관련된 현수막이 동네에 붙어 있는데 알고 있어? 네. 아니야, 그냥. 이상한 현수막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해봐.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큰일이야. 동네 단톡방이 완전 난리야. 미영이 단톡방을 확인해보니 정말 난리였어요. 현수막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누구 얘기인 것 같은데? 쓰레기 남편이라니 누군지 궁금해. 친구가 남편을 데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오전 9시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영아,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현수막 말이야. 동네에 붙어 있는 거. 아, 그거. 나도 봤어.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던데. 이거. 혹시 내 얘기야? 미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왜 네 얘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오해할 수도 있잖아. 오해? 뭘 오해해? 수진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제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미영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언제? 오늘 오후 3시에 니네 집으로 갈게. 준호도 같이. 전화가 끊어지자 미영이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수진이가 온다고 해. 준호도 같이. 예상한 일이야. 이제 2라운드 시작이네. 저는 미영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미영아, 당황하지 마. 우리가 할 일은 사실만 말하는 거야. 그런데 민지야,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박영숙에게서였어요. 미영아, 나도 집에 가겠다. 뭔 일인지 알아야겠어. 모든 관련자들이 모이게 됐네요. 이제 진짜 대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준비됐어? 응. 이제 그만 숨고 싶어.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작업일지, 카드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어요. 민지야, 이게 뭐야? 장경비원한테서 받은 거야. CCTV 스틸컷.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 준호가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변명할 수 없을 거야. 오후 3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대면의 시간이었죠. 오후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준호는 그 뒤를 따라 들어왔는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미영아. 수진이 말을 꺼내려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민지는 왜 여기 있어? 내가 부른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영아, 그 현수막 내가 붙인 거지. 무슨 현수막?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수진이랑 나는 그냥 업무상 만난 거였어.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업일지, 카드 내역 출력물, 그리고 CCTV 스티커까지. 업무상이라고 하셨죠? 제가 말하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강남역 근처 루체 카페에서 수진 씨와 함께 계시던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건 손을 맞잡고 계셨더라고요. 업무 미팅치고는 좀 친밀해 보이던데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친구 사이. 저는 카드 내역을 펼쳐 보였어요. 3월 10일 저녁 8시, 강남 호텔 레스토랑. 98,000원 결제.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월 8일 저녁 7시 30분,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6천 원. 이건 회식이라고 하신 날들의 카드 내역입니다. 회사 사람들과 함께였다면 금액이 이 정도일 리 없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도 이상해요. 8시에 시작해서 10시면 끝나는 회식이 어디 있나요? 수진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CCTV 스틸컷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과 준호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3월 12일 오후 9시 23분 강남 모 호텔 엘리베이터 CCTV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영숙은 거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자료들, 굳어진 사람들의 표정. 어머니. 준호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아 있어. 설명부터 들어보자. 저는 영숙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목격 경위부터 카드 내역, CCTV 증거까지. 영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준호야. 예, 어머니. 이게 사실이야?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영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영숙이 준호의 뺨을 때렸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어머니, 저는. 입 닥쳐. 변명하지 마. 영숙이 미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이혼해. 당장 이혼해. 영숙의 단호한 말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영숙이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너. 20년 넘게 친구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수진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이모, 저희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 그게 사랑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설 일은 아니었거든요. 미영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준비해뒀어. 미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서명만 하면 돼.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 수진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미영아, 우리 친구 사이잖아. 다시 생각해봐. 그때 미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사랑하게 된 거야.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뒤에서 몰래 만나면서. 영숙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다 그만해. 변명은 그만하고 책임져.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미영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어요. 이제 남남이야. 수진과 준호가 나가고 나서 영숙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내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야. 영숙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미영이가 계속 속았을 거야.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영숙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집안 명예가 말이 아니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머니, 잘못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죠. 미영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말이 맞아.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된 거죠. 하지만 미영의 표정에서는 슬픔보다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 미영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차례였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더니 장영딸 경비원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지 씨, 큰일 났네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가 회사에서 징계받았다고 하던데요.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진 씨는 부동산 사무소를 아예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너무 퍼져서 장사가 안 된다나. 그렇구나. 민지 씨, 혹시 그 현수막. 장경비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를 도운 것뿐이에요. 화요일에는 미영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민지야, 수진이가 이사 간다고 해. 어디로? 지방으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라. 미영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응. 사실 후련해. 20년 동안 가짜 친구와 지낸 거였으니까. 수요일 오후에는 동네 미용실에 들렀더니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민지 씨, 요즘 완전 유명인이네요. 네. 그 현수막 이야기 있잖아요. 동네 단톡방에서 며칠째 그 얘기뿐이에요. 원장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댓글이 몇백 개예요. 통쾌하다,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너무 과하다고도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요?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기혼 여성분들이. 목요일에 미영을 만났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민지야, 나 결심했어. 뭘? 카페 차릴 거야. 카페? 응, 예전부터 꿈이었잖아. 이제 새 출발하는 김에. 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 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뭘 도와줘? 간판이나 메뉴판 같은 거. 그리고 전체적인 브랜딩도.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해줄게. 정말? 친구한테 돈 받을 순 없으니까 공짜로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카페 이름은 내가 짓는다. 미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민지 내가 지어줘. 금요일에는 구청에 가서 오 과장을 만났습니다. 민지 씨, 요즘 동네에서 유명하시던데요. 과장님도 아시는군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후속 조치는 괜찮으세요? 무슨 후속 조치요? 현수막 철거 말이에요. 이미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철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붙여둘 이유는 없었거든요. 내일 새벽에 다 철거할게요. 그게 좋겠네요. 그리고 민지 씨. 네. 잘하셨어요. 법적 문제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서. 토요일 새벽 미영과 함께 현수막들을 철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정리된 거죠. 민지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끝났어. 마지막 현수막을 떼면서 미영이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너 때문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새 인생이라니 너무 거창하네. 아니야,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일요일 오후 미영의 예정 카페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동네 중심가에 있는 좋은 위치였어요. 여기 어때? 완벽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네. 저는 머릿속으로 간판 디자인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카페 이름 정했어. 뭐로? 새로운 아침. 미영이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어요. 좋다. 정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기분이야. 그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카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로고, 심지어 인테리어 조언까지 해줬어요. 민지야,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야? 친구니까 당연하지. 작업하면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새 출발을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카페 새로운 아침이 오픈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북적였어요. 민지 씨가 만든 간판이네요. 정말 예쁘다. 이 카페 사연 알고 있어요? 현수막으로 유명해진 그분이 여는 거래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도 오셨어요. 개업 선물로 난을 가져오신 거죠. 미영아, 새 출발 축하해.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민지야, 정말 고마워. 미영이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 오랜만에 보네. 영숙이 카페를 둘러보시며 감탄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단골 될 거야. 저녁에 미영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회고했습니다. 민지야, 만약 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궁금해. 계속 속고 살았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마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야.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거든. 하지만 내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서 빨리 해결된 거잖아. 그건 내 직업 때문이지. 현수막 만드는 사람은 문장에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문장의 달인이야. 그 현수막 문구는 정말 예술 작품이었어. 과찬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친구야, 고맙다. 쓰레기 남편 데려가줘서. 이 문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문구가 이제는 우리만의 추억이 된 거죠. 한 달 후 SNS에서 우리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패러디 버전을 만들어 올린 거였어요. 친구야, 고맙다. 내 비밀 지켜줘서. 친구야, 고맙다. 내 편이 되어줘서. 다양한 버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유행을 만든 거야?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친구를 위한 일이라는 것 말이죠. 그리고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저는 카페 새로운 아침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지야, 새 의뢰 들어왔어. 미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구한테서? 강남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하시면서 현수막 제작 문의하시더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유명해졌네. 그러게. 요즘 이런 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와. 하지만 저는 그런 의뢰들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미영일은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카페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참지 말고 기록하라. 미영이 제 조언을 받아서 만든 카페 모토였습니다. 민지야, 그 문구 덕분에 용기 내는 손님들이 많아. 어떻게? 이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더라고. 미영의 카페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 된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줘?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해줘. 감정보다는 증거, 추측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시어머니 박영숙이 들어오셨어요. 요즘 거의 매일 오시는 단골 1호 손님이시죠. 민지야, 오늘도 왔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이 평소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준호한테서 전화 왔어. 미영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취업됐다고 하더라. 지방 작은 회사지만. 그렇구나. 미영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도 재혼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참 빨라라. 그런데 미영아, 너는 어때? 새로 만나는 사람 없어?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이 카페가 제 남편이에요. 그것도 그렇지. 장사 잘 되니까. 정말로 장사가 잘 됐어요. 오픈한 지 6개월 만에 동네에서 제일 핫한 카페가 된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미영이 카운터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성공했네. 뭐가? 내 인생 다시 시작하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미영아, 후회 안 해?
뭘? 현수막 붙인 것 말이야. 너무 과했나 싶어서.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오히려 고마워.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바보로 살았을 거야. 그래도 동네 사람들 시선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민지야, 내가 가르쳐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미영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자들은 너무 참아왔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 맞아. 때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진실을 드러내야 할 때도 있어. 밤 9시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장영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민지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저씨도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민지 씨, 요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런데 다 거절하고 있어요. 왜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벌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죠. 민지 씨답네요.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아이는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그 얘기 나왔어. 무슨 얘기? 엄마가 현수막으로 복수한 얘기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다들 엄마가 멋있다고 해. 특히 여학생들이. 정말? 응. 엄마 덕분에 나도 인기 많아졌어. 지훈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엄마한테 도움 요청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문제를 만들지는 말고. 알겠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업실에 들렀어요. 새로운 의뢰가 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의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대표님.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장사가 어려워서 현수막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문구가 좋을까요? 이런 의뢰는 받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저는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현수막 문구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장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미영의 카페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만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미영에게서였습니다. 민지야, 내일 새로운 메뉴 출시해. 이름이 용기 라테야. 어때?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어요. 완벽해. 현수막도 만들어줄게.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문장과 기록은 약자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문구를 만들면서 말이죠. 저는 작업일지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문장처럼 다시 쓸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에게 희망의 문장을 선물해 줄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